오늘은 제가 이 화면에 이제 표를 하나 띄워놨죠. 이 표가 뭐냐면요. 신고가율 표예요. 그러니까 업종별 신고가율 표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략 한 300등 정도의 종목군을 대상으로 그 종목들이 신고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해당 업종의 이제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10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신고가에 근접해 있다. 52주 신고가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에 근접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이 신고가율이라는 숫자가 낮을수록 이 신고가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로 최근 종목들 중에 이제 신고가율의 평균을 내보니까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였냐? 화학, 에너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최근에 이제 화학 업종들의 주가가 좋죠. 그래서 이 신고가는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이번엔 여기 지금 영업이익 YOY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4분기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의 그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업종이 어디인가를 높은 순으로 쇼팅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도 화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화학이 4분기에 실적 기대치가 꽤 높구나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화학 업종이 왜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고 있나, 그 포인트를 좀 짚어볼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유가 있죠. 원유를 정제를 합니다. 그 원유에서 휘발유도 나오고 뭐 항공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연료도 나오고 또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유를 정제를 하면 나프타, 그러니까 흔히 뭐 납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납사라는 거를 뽑아내서 그거를 활용해서 화학 업체들이 납사를 가져와서 그 납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제품들의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학 소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업체들은 경기가 좋고 소비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물건들도 많이 잘 팔리고 이제 이렇게 돼야 좋은 산업인데, 사실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물건이 되게 잘 팔린다?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전염병도 돌고 있고 여러모로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최근 기사인데 보시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었고 모바일 쇼핑도 역대 최대. 온라인 거래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최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전제품도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뭐 온라인 택배라던가 언택트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석유화학이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마스크도 그렇고 그 플라스틱 가림막 있죠? 이제 여러 공공장소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가림막 많이 해놨잖아요. 이런 게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새로운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좋아진 거죠. 자, 그럼 원재료, 그러니까 업체들의 원재료는 아까 나프타, 납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납사 가격은 원유의 가격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싸지면 납사 가격도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화학 제품들의 원재료 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최근 WTI 선물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5년치 차트인데 이전에 비해서 이제 유가가 이전에 뭐 유가가 50불 뭐 60불 가까이 했었는데, 최근 유가는 이제 뭐 30불대 40불대 수준으로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죠. 과거에 비해서 이 석유 에너지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죠. 뭐 친환경 트렌드에 맞물려서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 차 대신 전기차나 뭐 수소차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죠.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항공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감소됐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측면들이 이제 이 수요를 감소시킨 거죠. 이 유가가 낮아진 상황이 화학 업체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이제 추후에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공유 경제라고 해서 이런 공유카 이런 게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비대면, 개인화 이런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를 개인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자동차 소비를 좀 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심플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여행을 못 가요.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그 못 쓰는 소비 욕구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뭐 차를 바꾼다던가, 뭐 아니면 집에 있는 TV를 바꾼다던가, 가전제품을 바꾼다던가, 뭐 등등 다른 형태로 좀 소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측면 화학 제품들 소비를 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먼저 롯데케미칼, 화학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죠. 보시면 이제 이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2017년도를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했었죠.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 들면서 주가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모양이 아닌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대한유화도 수급이 좋아요.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볼게요. 금호석유. 이제 금호석유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네요. 마찬가지로 금호석유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포인트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화학 업종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